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회가 저는 한 말씀드렸던 최소 단위의 민회가 아닌가, 동 단위의 민회가 이제 주민자치회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원관을 좀 준비를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면서 공모를 만들어서 공부를 했고요. 그렇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저도 준비가 되지 않아서 지금 간사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허점이 많습니다. 실수도 하고 이해도 못하고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 어떻게 하면 이 주민자치회를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또 더 민주적으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만 하나만 이루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제도가 나빠지는 좋은 제도를 만들었는데 제도는 정말 주민에 의해서도 나빠지고요. 공무원에 의해서도 나빠집니다. 그래서 50명이라는 사람을 뽑는데 기존의 주민자치위원들,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나쁘게 질을 흐리죠. 50명을 뽑는데 40명을 기존의 단체들을 인정을 해주면서 추첨 없이 뽑게 합니다. 추첨 제도, 추첨을 해서 공평하고 투명하게 뽑는다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서 40명이 40%를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회비 문제, 이게 회의 시간 문제를 결정할 때 기존의 40%와 또 활동했던 추첨에 들어온 기존 단체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회비를 왜 내야 돼요? 우리가 봉사하는데. 직장인인데 회사 여기 봉사하고 싶은데 시간을 왜 낮 시간을 해요? 라는 거를 다수결로 힘으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시간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떠나가는 그런 지금 모습들을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주민자치회가 정치인과 그 관에 의해서 또 다른 권력을 만들어주고 있고 이 사람들이 더 큰 힘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변화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가는 게 지금 이 상황이고 동자치 지원관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아시겠지만 의식 있는 회장이 되지 않는 이상은 조금 말이 통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좀 통한다 그러면 변화를 주는데 그게 아닌 분들은 동자치 지원관을 따돌린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전혀 이게 개선이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정치인들조차가 제대로 의식을 찾아야 되고요. 스위스 좋습니다. 스위스 좋은데 회의 시간에 거수로 결정하자 그래도 목소리 큰 사람, 그냥 동네 사람들끼리 목소리 큰 사람 하면 되지 뭘 그걸 하냐고 저 쫓겨날 뻔했습니다. 공감 100%. 네. 제가 주민자치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네. 전혀 그런 그 상황이 실제 상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고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나는 정말 진짜 왜 이렇게 많이 별 볼 일 없는데라는 생각이 할 정도로 이제 활동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인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토론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진짜 각 지역의 주민자치 회의에 들어가셔서 그 회의 문화와 그분들의 의식을 확 바꾸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그 교육을 시켜주는 내가 교육을 시키려고 들어왔다는 생각으로 누군가가 목소리를 내줘야지만 이게 변화가 있다 생각하지 구로구에서도요 시민단체 분들은 주민자치 안 하세요. 토론은 엄청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그 안에 발을 들여서 같이 변화를 줄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천에서 왔고요. 김영모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 삶의 주체는 내가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삶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모인 관계들이 모이는 것들이 민주시민들 위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대부분이 타율적인 삶들을 살고 있고 저는 책 읽을 때 보면 이렇게 소비자로 된다는 것들이 그냥 삶의 주체를 배제하는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도 대부분이 이런 타율적인 삶들을 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교육이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사실은 학교라는 교육기관이 타율적인 삶을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전면적인 사유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 계신 분들이 학교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리고 전문가, 교사들이 전문가가 된다는 이 생각들이 있어갖고 오히려 이 혁신교육이나 다양한 교육들이 나오지만 결국 그
현재 교육 체제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것들로 좀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들에 대해서 하면 저희들이 계속 지식 중심의 교육들을 받고 있어서 하는데, 재작년에 양승태 사업 때 나오면 법원 행정처의 법관들이 사실은 예비 대법관 후보들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최고 우리는 특별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 시킨 대로 했었다 나오는 그 아이히만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소장이었던 아이히만 재판에 나왔던 것들이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는, 그래서 악의 편범성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엘리트 정치 200년 동안 지속된 것들이 한계로 나와서 세계적인 현상들이 된 것들이 엘리트 지식이 하나 되기 전에는 이게 권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과잉된 권력이 지식이 돼갖고 또 문제가 돼서 가짜 뉴스가 나와갖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문제들을 좀 인식하는 것들이 중요한 건데, 어떤 제도나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들이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 내가 바뀌는 것들이 혁명적인 순간이고, 그런 혁명적인 점들이 여러 가지 되고, 그런 점들이 거점이 되고 연결되고 사회가 바뀔 수 있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거점이 넓어지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동네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읍면동 사회인데 자연불황인 저희 동네부터 해갖고 저희 면에서 이제 공론장과 그다음에 이런 것들 끌어낼 수 있는 공동체들을 같이 해갖고 지금 이제 좀씩 이제 행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같이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데, 아마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틀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 주민자치회나 들어가게 되면 거의 기본적인 주민자치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들에 맞춰갖고 해갖고 또 그것이 또 나를 규정할 수 있는 거기 되기 때문에 서 있는 위치가 다르고 하면 새로운 관점과 다른 세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없이 해나가는 것들 하면 결국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고 하는 것들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고 이렇게 지식 중심이다 이렇게 나와서 한다고 하면, 여기 춘천 할머니들이 좀 해갖고 책을 쓴 게 있어요.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글은 알았지만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인생을 안다는 거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들이 결국 이제 내가 안다는 것들이 하나의 증표인 것들이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저도 이제 막 여러 가지로 있어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사실 0.1%뿐이 안 되는데, 여기 교수님 옆에 계신 좀 활동가들 계시는 것도 보니까 이 80년대에서부터 있어 교수들이 제자들 착취하는 거, 그 다음에 문화예술의 활동가들 착취하는 거, 그 다음에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을 노동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노동이라고. 나는 노동하는데 이거 다 뭐죠? 기부. 자원봉사 형태로 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자원봉사를 해갖고 봉사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지 상대방들이 할 때는 이거에 대한 또 다른 폭력인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가 확장되는 것도 되면 사실은 이제 국가 권력 상태 80년도에 했는데 이 미시 권력들이 이제 수평적인 구조가 돼야 사실은 이게 소통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역운동이었던 로컬인데 왜 로컬이라는 말을 쓰냐면 우리가 지역주의가 기반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역을 하게 되면 그런 의미가 연상돼서 이제 로컬이라는 말이 하는데, 우리가 로컬 한다면 중앙 중심하고 지역 중심에서 주변부, 띠집이 이런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이 내 삶에 있어서의 기반일 뿐이지 어디가 좋고 나쁘다는 건 없거든요. 우리가 요즘도 이제 기후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생태주의 나오면서 종의 다양성 나오는데, 우리 인간들도 이런 종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다양해질 수 있는 거죠. 어느 누가 우선적인 건 없습니다. 다 얼굴이 틀리듯이 생각도 틀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겠죠.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넘어가기 전에는 이것들이 투쟁 관계가 또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일상의 정치다 해갖고 이게 분명히 이제 관계가 돼 있는 이런 계급 관계라 넘어서 다양한 이제 권력 관계들이 작동되고 있겠죠. 이런 것들 넘어서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가 강화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
원장님도 말씀하세요. 얘기 많이. 아니 오늘 저는 굉장히 희망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저녁에 참 쉬셔야 될 시간에 이렇게 와서 모이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그래도 희망이 있다. 사실은 제가 이 모임 말고도 이제 이 스위스 학교라는 거를 한 18년간 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민들을 만나 보면은 굉장히 열망이 있어요. 정말 강의를 듣고 나서 이렇게 있는데 이 변화가 이제 어느 단계가 되면 이제 힘이 되겠구나. 아직은 좀 소수지만 전국에 오늘 모이신 분들 정말 훌륭하신데 다른 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저기에. 그래서 오늘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기는 보니까 또 사무인에 우리 임 목사님이 이게 이제 인연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거 왔는데 여러분이 참 의미 있는 일을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나라가 어려울 때 지배자들이 망쳐놓으면 누가 구해줘? 사실은 이 미래에서 나라를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희망을 말씀,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걸로 끝나도 저는 그게 다 대개 해답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이제 한 바퀴 돌았는데요. 이제 또 돌아가면서 한다면 끝 순서 있는 사람은 도저히 말할 시간이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는 원하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그 외에 뭐 얘기를 해도 좋고, 근데 물론 저 주민자치와 관련이 돼야죠. 뭐 갑자기 저 기생충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얘기를 듣고 싶다. 저분의 얘기를 듣고 싶다라든가. 하여튼 뭐 그렇게 하시고,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밖에 해도 다 하지 못할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뭐 별로 뭐 할 얘기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3분을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30여 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구 먼저? 제가 먼저 예. 저희들이 시민과 미래에서 주민자치 TFT를 만들어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제 서울을 비롯해서 진행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저 주제에 기록되어 있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이제 현장에 있는 지원관들도 계시고 또 주민자치 회장님들도 계시고 주민자치위원회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회의 운영 과정에서 어떤 연구나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시민과 미래든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함께 무엇을 연구해서 어떤 주제, 어떤 이슈,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거나 연구 개발을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조언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회장님 두 분 계시고요. 지원관님들 계시니까 뭔가 짧게 한마디씩 한 30초 내로 말씀해 주시면 그분 못 담아서. 그분들 중에서 그분들. 네네네. 예, 누구 말씀하세요? 나중에 모아서 결론처럼 해서 잘 정리해 주시라 믿고 제가 먼저. 그 주민자치 하면은 좀 필요한 영역들을 그냥 세 가지 정도로 좀 더 많을 텐데 그냥 강조하고 싶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도나 이렇게 조례로 가진 것 중에 제도보다 하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참여선제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되게 박제화가 되어버렸어요. 관료들에 의해서 박제가 되거든요. 주민자치원에도 좋은 제도는 확실해요.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건데 실제 관료들에 의해서 박제될 수도 있고 지역 토의에서 박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역 정치인에서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가갖고 회장을 뽑는데 저한테 회장 선거 나올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이제 되게 이상한 놈이 왔으니까. 근데 벌써 자기네들은 민주당하고 저한다고
경선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벌써 생긴 거죠. 그러니까 벌써 거기에도 기존의 후보들 몇 개 다 반영가 돼 있다. 그래서 이 박제화되는 여러 요소를 경계하는 게 일단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제도로 장착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의무 교육시간 6시간의 교육시간이 되게 짧아요. 근데 다른 교육시간 늘려서 잡는다 하더라도 이게 실효적일 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제 교육은 실천적 경험을 같이 나누고 실제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거기 안에 교육자로 들어간다면 제가 같이 나누는 시간이 그 위원들과 많아야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천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보여주고 신뢰 관계를 쌓는 게 향후 뭘 하더라도 할 필요가 있다. 그냥 목적의식적으로 갖고서는 주민자치 활동한 실제적인 포인트들이 생겨나야 된다. 근데 이게 우리 서울에만 한 400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을 텐데 꼭 회기록만 막 박혀있으면 막 파편화되고 개별화되고 고립화돼갖고 이제 못할 거예요. 이게 좀 전체화될 수 있는 좀 그런 게 같이 연동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이제 기반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기존 하던 사람들을 배제하고 할 수가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아마 처음에 마을에서 마을 활동이 아니라 실제 마을에 봉사하시던 분들 한 몇십 년씩 하신 분들도 있고 짧게 해도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주 있어요. 그리고 되게 선의로 시작했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랜 기간 지나서 이제 관계에서 이제 굳어진 것도 있겠지만 이분들의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근데 저가 주민자치 50명 중에 되게 신세대예요. 나이로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10년 후에나 그 사람들 말을 섞어서 할 수 있는,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시간으로만 때문에 못할 텐데, 그러나 곧 세대 교체는 된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임기가 이제 2년, 4년인데, 그리고 거긴 나이들이 이제 와서